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구용회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기승전 김건희 국감. 국정감사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가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네, 기승전 김건희 국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기승전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의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사실상 표적 감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을 정도인데 음, 먼저 설명해 드리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첫 테이프를 끊었어요. 21g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21g이라는 업체의 대표가 불출석했었거든요. 네. 사유서도 안 내고. 음흠. 그래서 아예 야당 위원들이 뛰어나갔습니다. 동행명령장을 의결해서 발부한 다음에 21g 사무실이 성동구에 있거든요. 네. 바로 찾아갔어요. 가서 진짜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장면까지 봤어요. 두드렸는데 사실은 안에 아무도 없어서 만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동행명령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발부하게 되면은 국회 직원들 동원해서 이제 구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제 굳이 다 같이 국회의원들이 같이 찾아가서 네.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냈었어요. 음, 그리고 와서는 국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일단은 이 21g의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옛날에 운영했었던 전시기획사 설계 시공을 맡았었던 곳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알고 보니까 건축물 구조 변경에 허가가 없는 곳이다.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21g의 불법 증축 의혹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애초에 졸속 계약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동의하기 어렵다. 당시에 우리가 자격 요건에 대해서 다 확인했었는데 문제가 없어서 계약한 거다라고 처음에 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김성애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꺼냈어요. 네. 준공 도면도 없었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상민 장관이 음. 행안부가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한 건 사실이다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대통령실에서 12명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었어요. 네네. 다만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이 요걸 계약했을 당시에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 공사를 총괄을 했었거든요. 네. 어제 직접 국감장에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좀 즉답을 피했었습니다. 문체위에서는 황제 관람 의혹이 있었어요. 자, 아까 조금 전 장면은 행안위의 어제 한 장면이고 문체위에서는 어떤 얘기였었습니까? 문체부 산하에 KTV 국민방송이라고 옛날에 이제 정책방송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곳이 있는데 네. 작년에 이 국민방송에서 청와대 관저뜰에서 무관중 국악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관중 없이 이제 국악 공연을 한 건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현장에 있었다는 의혹이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녹화 방송인 건데 녹화 현장에 테이블이 차려져 있고 김건희 여사가 가서 구경을 했다. 네. 이거 김 여사를 위한 행사 아니었어? 이제 이런 의혹인 거죠? 네, 그게 한 4나흘 전에 의혹이 이제 제시가 됐고 자, 문체부 장관이 어제 거기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네, 팩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KTV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잠깐 참석해서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간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장면이 어제 문체위에서 나왔었고요. 네. 법사위는 사실은 어제 법사위가 제일 주목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법사위의 핵심 전장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공수처나 다다음 주에 있을 대검 이제 국감이 될 거거든요. 어제는 법원행정처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요.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공천 개입 의혹에 관련해서 전체 맥락을 다 봐야 알긴 하겠지만 일단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했었고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중에 SGI 취업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까지 어제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전체 맥락을 봐야 하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라는 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공천 개입 그 여러 건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명태균 씨 관련한 건 예. 그리고 그 건에 대한 겁니다. 그 명태균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 얘기예요? 그 여러 가지 두루두루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좀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답하면서 이렇게 전체 맥락을 봐야 알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움직임들. 자, 구용혜 논설위원 어제 국감 첫날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당연히 22대 국회 첫 국감의 대주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여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사 문제로는 지금 명태균 사건도 있고 디올백도 있고 특히 또 관저공사 문제 등 다양한데 저는 이 명태균 사건을 잠시 뒤로 미룬다면은 관저공사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저공사 문제. 왜 거기에 주목하십니까? 네. 감사원이 그 관저 불법 공사 의혹에 대해서 2년간 하기 싫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 보고서인데 제가 이 200페이지 가량 되는 감사 보고서입니다. 좀 들고 나오셨네요. 예. 근데 제가 이 감사 보고서를 한 5번은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5번을 읽어봐도 제가 문해력이 부족한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 감사 보고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감사 보고서는 알 필요 없어. 더 이상 알 필요 없고 감사하는 그 감사 조사관도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 묻어납니다. 그거는 그리고 뭐 이제 구용혜 기자의 개인적인 소감이긴 제 하지만 개인적인 소감이에요. 그런 왜냐면 느낌을 받았다. 제가 왜요? 관저공사의 의혹을 가지고 좀 취재를 하는데 예. 이 문장에 그 앞뒤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익명 처리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또 증인들 진술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행정안전부의 그 청사관리본부에 있는 권준영 과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비서실의 공사 감독자라고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사람 진술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예, 근데 예. 이 사람 진술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뭐냐면 들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5월 10일 날 이제 공사 22년 5월 10일 날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5월 15일 날 와가지고 예. 21g 관계자들이 이제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소를 차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권준용 과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네는 그 실내 인테리어비 전문이니까 증축 공사는 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요. 5월 15일 날. 예. 근데 5월 17일 날 그 21g에서 행안부에 올린 견적서에는 증축이 포함이 돼 있어요. 불과 이틀 뒤에 그 공사 감독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왜냐면은 김호진 그 사람 비서관인가요? 김호진 비서관이죠. 네. 그다음에 그 또 여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다 공사 감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월 27일인가 또 행안부에 낸 산출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보면 증축공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행안부의 그 관리감독 청사관리본부를 하는 사람이 비서실에 파견돼서 감독자가 증축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21g은 불과 어떻게 증축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5월 말에 원담이라고 하는 종합건설사, 그러니까 증축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데려와요. 예. 그래서 공사를 합니다. 예. 근데 이 공사 감독자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원담이 하는지 몰랐고 7월 달에 계약을 맺을 때다 이 원담이라는 업체가 증축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안부 과장 얘기가 예, 난 권준영 몰랐다? 그 비서실에 파견된 과장 얘기가.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볼 때 민주당 의원이 21g을 가서 뭐 동행명령장 약간 퍼포먼스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대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반드시 권준영 과장이라는 사람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 사람을 상대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그나마 감사 보고서에 이 사람 워딩들이 한 7, 8개가 있어요. 예. 이게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취재를 해봤는데 이 권준영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자료를 냈다고 해요. 이번 감사에. 나름대로 이 사람도 이게 크게 다칠 것에 대비해서 공무원이니까 예. 대비를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모아놨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드러날지 이런 것들이 주목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공사 그 21g 이제 현장 사무소를 차려놨는데 네. 거기에 현장 사무소장을 21g 직원 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또 가장 그 핵심 키 인물이에요. 현장 감독 그러니까 공사 작업 그리고 인부를 전부 관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감사원이 조사를 못합니다. 직접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나와요. 어. 그래가지고 7월 말, 그러니까 엊그저께 끝나기 전에 예. 겨우 서면 질의를 받아요. 예. 근데 이 감사 200페이지가 넘는데 이 그 현장 소장의 진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감사 보고서를 정말 뭐 저보고 개인적으로 너 왜 그렇게 느끼냐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읽어보시면 정말 이게 무슨 소린지.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을 국함에서 채워 넣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고 결국 인테리어 공사라는 거는 뭐 예전 청와대에서 다 있었던 일인데 중요한 건 특혜가 있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그 부분을 국감에서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관전 포인트다 그 말씀이십니다. 다음 이슈로 가죠. 점입가경 명태균. 밤 사이에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단독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CBS의 단독 보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 50건을 의뢰해서 공표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예. 대선 전 1년 그 사이에 P&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의뢰했던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50건이라는 건데 시사경남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뭐 명태균 씨 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선을 긋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시사경담은 그러면 언론 매체인 것 같고 그렇고요. 네. 미래한국연구소는 뭐 자문을 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업체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을 때 그때 직함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 업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50건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냐? 국민의힘 당내 경선 관련해서 지지도 조사 혹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랑 붙었을 때 가상 대결했을 때 누가 이기냐 이런 조사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찬성하시냐 반대하시냐 이런 여론조사들이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사실 제가 취재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명태균 씨가 그 대선 때도 그렇고 이제 선거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론조사할 때 후보도를 그러니까 선호도를 했을 때 당신이 이길 것이냐, 뭐 지지도를 했을 때 당신이 이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고 상당 이제 카운셀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를한테 좀 이제 호의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여론조사들이 그때 이제 이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미래한국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불법 여론조사라고 하면 뭘 어떻게 했길래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역구 총선 여론조사를 할 때 네. 뭐 성별, 연령, 거주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 데이터를 이용했었다. 그러니까 딱 매뉴얼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선거 여론조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빠지는 항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이 안 되는 좀 애매한 전화번호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서 물었었던 질문들을 네. 나중에 정확하게 선관위에다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벌금 300만 원을 300만 원을 선고됐었던 업체인데 혹시나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이때 했었던 대선 여론조사 때도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자, 있겠습니다. 이건 뭐 여론조사와 관련된 거고 어제 명태균 씨의 발언을 통한 새로운 내용들은 뭐가 있었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명태균 씨가 이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뭐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좀 간단히 몇 개만 정리를 해드리면 예. MBC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는 대선을 앞두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임명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그 정도로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택에 아무나 드나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 또 다른 보도는요? 채널 A에는 이제 검찰 조사 왜냐하면 지금 압색을 당했잖아요. 네. 검찰 조사를 내가 받게 되면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습니까? 채널A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감당되면은 나 이렇게 수사하라고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인수위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었다. 대통령직 인수위.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런 제안을 했었다. 이렇게 뭐 이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요? 일단은 그 전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에서 나를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입장 없다.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기자들이 이제 물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특별히 뭐 조언을 받거나 활발한 소통을 한 거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해 논설위원. 네. 이게 좀 신기한 것이 명태균 씨가 언론사 한 곳 한 곳 상대하면서 하나하나씩 매일 조금씩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명태균 씨 안 만나면은 뭐 기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은 없고, 근데 이 사건을 놓고 제가 뉴스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직접 취재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 지금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명태균 씨가 스스로 자포갈지 아니면은 이게 그 어떤 YS 정권 때 1997년에 네. 김현철 국정게이트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명태균 게이트로 갈지. 예. 왜냐면은 그 당시 그 YS 때 그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인데 김현철 씨의 그 국정농단을 폭로한 게 지클리닉이라고 비뇨기과 의사 네. 박경식 씨 얘기예요. 아마 그렇죠. 슬그머니 그 기억들이 되실 김현철 텐데. 씨는 대통령 아들이고요. 네네. 뭐 그러면서 국정원 인사, 안기부 인사도 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명태균 사건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특히 지금 보도를 했지만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넣을지 말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이 되겠냐? 자기가 이제 검찰에 불려가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매우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도대체 명태균 씨가 이걸 뭘 들고 있나? 근데 지금 검찰도 주저주저하는 느낌이에요. 이 수사를 왜냐하면 올해 2월부터 수사를 했는데 네. 지금도 압색 한번 하고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무슨 뭘 올해 2월부터 수사를 해요, 명태균 씨를? 그 강혜경 씨 얘기에 따르면 2월부터 저기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수사는 최근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2월부터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2월부터 제가 했다고요? 수사를 했는데 사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작년에 고발했거든요. 이 사건은.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러면?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됐는데 검찰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할지 이것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채널A의 발언이 상당히 저는 충격적인데 이 발언이 지금 생존 투쟁을 대담하게 전개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명태균 씨한테 한마디 좀 해주고 싶은 것은 과거에 그 김현철 씨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현철이 형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를 본 것도 참 많지만은 크게 배운 것도 있습니다. 권력을 휘두를 때는 쾌감이 뭔지, 권력을 휘두를 때의 쾌감이 뭔지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또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비정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 사건을 보면서 그때 그 지금 한 30년 전 얘기지만 이때 YS 김현철 사건 이런 것과 어떻게 유사하게 흡사하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네네. 명태균 씨가 결정적 한 방은 제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만 주변부를 지금 계속 툭툭툭툭 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보호하려고 쓰는 거죠. 그 파일들을. 자, 그래서 이제 국감에 이분이 직접 나와서 뭔가를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다음 이슈 가죠. 오물풍선의 화약띠. 북한 얘기군요. 네, 오물풍선을 계속 쏘고 있어요. 재난 문자도 계속 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물풍선이 어떻게 날리고 어떻게 날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국감 자료로 일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이 한 3, 4m 정도 되는 크기로 고무풍선이거든요. 예. 이 안에다가 쓰레기, 거름 이런 것들을 채운 이제 비닐봉지들이 들어있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 비닐봉지 큰 고무풍선 비닐봉지에 네. 화약띠를 둘러서 제작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시간이 되면 화약이 터지면서 그 쓰레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 타이머 장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스파크, 불꽃을 일으키면서 화약띠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고요. 이 풍선에는 수소가스를 채워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소가 들어 있고 또 타이머 스파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만약에 조금 여차하면 무기처럼 될 수도 있는 거. 이게 자체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무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